7월에는 남편의 큰딸 생일이 있어요. 저희 집은 생일 식사에 진심이랍니다. 남편은 자식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어떤 식사를 원하는지 미리 물어보고 딱 원하는 스타일로 집에서 정말 근사하게 차려줍니다. 어려서 좋아했던 음식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정통 프랑스식으로 차려달라고 하기도 하지요. 저희 딸이 와 있을 때에는 횟집 컨셉으로 해서 멍게까지 공수해서 근사한 횟집상을 차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 가족 식사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그리스식으로 차렸었는데 에피타이저부터 음료수까지 모두 그리스 스타일로 맞추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늘 메뉴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풀코스 메뉴판을 보면 그날의 식사가 뭐가 될지 한눈에 보이겠죠? 혼자 다 차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재료를 준비해두면 자식들도 와서 같이 합류하고 같이 만들기도 해요. 첫 한식 생일 때에는 영어로 레시피 만드는 게 더 힘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먹으면서 가족애는 점점 돈독해집니다. 남편의 큰딸은 한식을 좋아해요. 한정식을 차려준 적도 있었고 한국식 배달치킨 스타일로 준비한 적도 있었어요. 여기에 수정과라든가 아니면 한국식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것이 디저트로 등장합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은 냉면이었어요. 제대로 국물 내서 만들어줬더니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덕분에 그 이후로 저도 여름이면 늘 냉면 국물 내서 먹게 되었어요. 이번 생일도 한식인데 이번에는 비빔밥을 메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이 채소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번 생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생일이 다가오니 맛김치 먼저 하려고 배추를 사왔습니다. 여름철에 배추 한 박스를 다 하긴 좀 많죠? 한인 동호회에 글을 올려서 원하는 분 찾아서 반씩 나눴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흔해요. 맛김치는 포기김치보다 수월합니다. 그래도 배추를 절여야 하겠죠? 쭉쭉 찢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칼로 썰었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줄기와 잎을 나눠 담았습니다. 물 2리터에 소금 300g 정도 잡으면 적당합니다. 줄기 쪽부터 먼저 섞어주고 다시 잎부분까지 넣어서 한 서너 시간 절여주세요. 중간에 두세 번 뒤집어줬어요. 그동안 육수도 좀 내고 찬밥이 없어서 찹쌀풀도 썼습니다. 잘 절여졌으면 두세 번 씻어서 채반에 걸어 물을 빼고요. 그동안 김치 버무릴 통에 양념을 먼저 준비합니다. 고춧가루를 먼저 담고 멸치 육수물과 액젓을 부어 불려줬어요. 찹쌀풀과 마늘도 넣어주고요. 새우가 있으면 좀 넣으려고 했는데 딱 떨어졌더라고요. 멸치가루라도 좀 넣어줬습니다. 새우젓은 한번 꼭 짜주면 다질 때 더 편해요. 배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같이 넣어주면 시원하고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붉은 고추가 없어서 파프리카 넣어줬어요. 쪽파도 잘 어우러지게 썰어줍니다. 부추나 갓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데크에 심어둔 차이브를 좀 따서 사용했어요. 배추물이 다 빠졌나 볼까요? 물 진짜 많이 나오죠? 이제 양념을 넣어서 비빕니다. 포기김치에 비하면 정말 일도 아니죠.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 유리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이것도 생일 선물로 줄 거예요. 큰딸이 김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메뉴를 짜고 있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메뉴판을 만들었네요. 3가지 버전으로 출력해 놓고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골라봅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 둔 것은 디저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망고 빙수를 하기로 했어요.
모 호텔의 망고 빙수가 그렇게 인기라니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빙수기까지 저렴한 것으로 하나 장만했어요. 냉동 망고를 넣고 우유와 물, 바닐라를 차례로 넣었어요. 물이 좀 들어가야 너무 빨리 녹지 않아요. 그리고 꿀을 조금 넣었는데 설탕이나 알룰로스를 취향껏 넣어도 좋습니다. 믹서기로 잘 갈아주고요. 틀에 담았습니다. 빙수기에 따라온 통은 하나뿐이었기에 비슷한 크기의 틀에 담아서 얼렸습니다. 요 크기로 3개 갈아주면 2인분 나올 거라고 계산했어요. 위에는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예쁘지만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은 딱딱하죠. 그래서 저는 대신 스웨디시 크림을 만들어서 얹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망고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기본 레시피에서 사워 크림을 반을 빼고 그 무게만큼 망고를 넣었더니 딱 좋았습니다. 기본 스웨디시 크림 만드는 방법은 더보기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스웨디시 크림은 이렇게 해서 푸딩처럼 먹곤 했는데 빙수 위에 얹기 위해서 요거트 통에 담아서 냉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몬드도 살짝 구워서 준비했어요. 하루 전날 밑반찬도 만들어줍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식상에는 그래도 밑반찬이 좀 놓여야 보기 좋지요? 마당에 있는 깻잎을 따서 깻잎 조림을 했어요. 간장 양념장을 만들어서 깻잎 켜켜 얹어주니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생각이 나네요. 멸치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먹고 싶기도 해서 연근조림도 만들었습니다. 넉넉히 30분 이상 익히면 쫀득하니 맛있죠. 부침개도 만들 거여서 찍어 먹을 간장도 만들 겸 세상 쉬운 간장 오이 피클도 했습니다. 오이와 양파, 고추를 번갈아 가며 넣고 식초 간장을 반 정도 채워줍니다. 꽉 채우면 너무 짜져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두면 오이에서 물이 나와서 딱 적당하게 잠깁니다. 간도 맞고요. 진짜 쉽고 누구나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그리고 오븐 어묵볼도 미리 준비했어요. 오징어는 내장 빼고 정리하고 냉동 생선과 새우는 해동합니다. 파와 고추는 색이 예쁘라고 손으로 다져주고 나머지 채소는 모두 함께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줄 거예요. 새우도 살짝 씹히라고 손으로 다져줬어요. 제가 손님 초대할 때 잘하는 메뉴예요. 채소를 먼저 잘 다져주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추가해서 다시 돌리고 해동된 생선은 완전히 꼭 짜줘야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질어서 곤란해집니다. 소금 간하고 달걀도 넣어서 다시 섞어줍니다. 나머지 재료를 넣어야 하는데 그릇 새로 묻히지 않으려고 억지로 넣고 있네요. 좁아서 잘 섞이지 않아서 결국은 다른 그릇에 담았습니다. 타피오카 전분은 미리 넣었어야 했는데 까먹어서 뒤늦게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새우도 넣어서 섞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동그랗게 모양 잡아서 오븐에 구울 거예요. 비빔밥에 얹을 재료들도 미리 좀 만들었어요. 한국 가지를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서양 가지를 샀습니다. 좀 더 여러 번 잘라서 찜기에 쪘는데 찌는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파, 마늘, 간장, 고춧가루 넣고 버물버물 묻혔습니다. 간을 볼까요? 깨와 참기름도 빼먹으면 안 되지요? 시금치 나물도 묻혔습니다. 닭가슴살은 베이킹소다 푼물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건져서 잘 씻은 후에 삶아줬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퍽퍽하지 않은 닭가슴살이 됩니다. 샐러드와 비빔밥에 사용하려고 가늘게 찢었어요. 자기 전에는 말린 고사리를 삶았습니다. 묵나물은
미리 불릴 필요 없이 이렇게 한번 끓여서 불을 끄고 두면 다음 날이면 먹기 좋게 불어요. 저희 집에서 모종 얻어가신 분이 직접 땄다고 주신 건데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남편더러 먹기 좋게 잘라달라 했더니 엄청 정성스럽게 자릅니다. 간단하게 볶았는데 너무 연해서 많이 뭉개졌네요. 그 덕에 맛있게 되긴 했습니다. 초대 당일 아침에 할 일들을 체크합니다. 우선 마른 재료를 불려야지요. 미역은 냉국 할 거예요. 잠시 불려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줬어요. 한 5초, 10초 정도만 짧게 데쳐서 찬물로 여러 번 씻어주고요. 이제 체에 받쳐서 물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종종 썬 다음 마늘, 파, 조선간장, 식초 넣어서 밑간 해줍니다. 그리고 오이 채 썰고 양파도 채 썰고 빨강 피망과 당근도 넣어서 준비 완료했어요. 배추전 하려고 손질도 미리 해두었습니다. 두드려주고 소금물에 잠시 절이면 부드러워져서 부치기 좋아요. 남편은 간단하게 상에 세팅을 했어요. 포크가 필요한 사람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선물도 포장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좀 있다가 저기에 김치도 놓으려고요.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더 바빠집니다. 에피타이저로 먹을 잔멸치 볶음도 해놓았어요. 그리고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부지런히 만듭니다. 표고버섯 불려놓은 것도 썰어서 기둥은 된장찌개에 넣으려고 빼놓고 갓은 채 썰어서 볶았습니다. 호박도 반달 썰기해서 새우젓 넣고 볶아주고요. 당근도 채 썰어서 소금 뿌려 휘리릭 볶아줍니다. 색 예쁘라고 빨강 피망도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남편은 음료를 마실 잔과 음료용 레몬도 준비했습니다. 식구들이 도착하면서 저는 후다닥 배추전을 부쳤어요. 이것도 에피타이저거든요. 준비해둔 배추는 꾹꾹 눌러가며 부쳤습니다. 저희는 에피타이저를 보통 부엌에서 서서 먹어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핑거푸드를 해서 손으로 먹는 음식을 주로 준비하는데 이번에 한식으로 이렇게 색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배추전은 찢어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This is nice with the martini. Yes. Perfect, right? Always bar food. It really is good. Very salty. Where are they from? Around Korea, they are Korean area. 멸치볶음은 원래도 안주로 최고라며 좋아해서 다들 잘 먹었습니다. And I took an allergy pill earlier, so I wouldn't be unreasonable. Oh, okay, great. 그런데 이번에는 배추전도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8장 붙여서 다 팔렸습니다. That's quite good. Your favorite, I know. There and then. 그러면 이제 본식으로 들어가야겠죠? 너무 바빠서 몇 가지 음식은 영상이 없네요. 메인인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밥을 밑에 깔아도 되지만 서양 사람들은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양을 맞추기 어려워서 따로 담기로 했습니다. 밥은 막내 아들이 푸고 있습니다. 비빔밥에는 당근, 시금치, 고사리, 숙주나물, 호박볶음, 빨간 피망, 가지나물, 표고버섯을 넣고 구운 김과 잣도 넣었어요. 주인공의 취향에 맞춰서 고기는 닭고기로 갔습니다. 물론 위에 달걀도 얹었고요. 옆에는 된장찌개를 놓았고 미역국 대신에 미역 냉국을 준비했어요. 밑반찬 외에도 오븐 어묵과 닭가슴살 냉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일상으로 섭섭하지 않을 것 같지요? 정신없이 준비하면서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싶었어요. Okay, so gochujang, spicy. 한식은 서양식과 상차림이 다르다 보니 먹기 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빔밥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며
원하는 만큼 밥과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상위에서 휘젓지 않는데 섞으라고 하니 재미있어 했습니다. Happy birthday. Okay, thanks, Annie. Wait, am I doing this way? Put the rice in, gochujang, and mix. Okay? Sauce. Yeah, let's. I put my crunch in there. Yeah, yeah. Let's see. Yeah. Putting your own mix. Is it spicy? The rice bowl goes rice. 비빔용 고추장도 적당히 넣으라고 했는데 이날 고추장이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좀 덜 매우라고 급하게 양파와 이것저것 넣고 양념을 하는 바람에 뭘 넣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완전히 다 긁어먹더라고요. 미역국 대신에 준비한 미역 냉국이 혹시 미끌거려서 별로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들 너무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비빔밥과 어울리라고 준비한 된장찌개도 안에 바지락을 넣은 것이 히트였어요. 다들 잘 먹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커피 한 잔 하면서 선물을 풀었습니다. 집에서는 소파에 못 앉게 한다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척 앉아 있네요. 김치가 냉장고에서 나와서 선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장면의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엄청 좋아했어요. 김치 워낙 좋아하니 해주는 보람이 있습니다. I couldn't drive then. We thought about it. 선물 포장은 천으로 만든 보자기로 했어요. 남편 누님이 만들어서 보내신 것인데 작은 식탁에 식탁보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매번 재활용하니 좋습니다. New shape too. Yeah. 남편은 와인잔을 준비했습니다. 큰딸이 예쁜 그릇이나 잔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다른 잔을 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영상이 여기까지인데 나머지 카드와 선물도 열고 즐거운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예요. 냉동 망고를 사용해도 맛있지만 생망고를 당할 수는 없겠죠? 망고는 먼저 씻어주고 나서 양쪽을 세로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과육을 얇게 썰어줬어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숟가락으로 파내면 됩니다. 얼려두었던 망고 빙수 얼음도 갈아줬어요. 빙수 기계가 작았지만 가는데 힘이 많이 들지 않았고 특히나 힘센 막내 아들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아낸 얼음을 담고 준비해둔 망고를 반쪽씩 얹었어요. 전체를 삥 두르고 싶었지만 저녁 다 먹고 나서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위에는 스웨디시 크림을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떠서 얹었고 구운 아몬드와 꿀까지 살짝 뿌리고 민트도 얹었습니다. 생일 주인공을 위해서는 이름에 이니셜을 딴 초를 꽂았습니다. 같이 축하 노래를 부르고 같이 웃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망고 빙수는 히트였어요. 위에 얹은 스웨디시 크림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Right. Suckers. We had rabbits. We could have rabbits, you know. Wow. Good. 생일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Okay. 잔치 후에는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Just leftovers. Hello. Yeah, it's leftovers. 샐러드와 오븐 어묵볼로 한 끼 가볍게 해결했고요. It's better with ice. Better cold. The flavor's quite good, actually. Cheers. Delicious. Cheers. 남은 나물 가지고 비빔밥도 간단하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An inexperienced mixer. 더운 날의 디저트는 이제 컵빙수로 자리 잡았어요. 사실 이번 생일 영상 잘 찍고 싶었는데 막판에 시간에 쫓기면서 너무 바빠져서 놓친 영상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영상 찍는 것도 깜빡하게 되기 쉽고요. 영상 챙겨 찍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 잘 찍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캐나다 데이 때 작년처럼 로키 포인트 공원에도 다녀왔고요. 잔잔한 일상들이 계속됩니다. Pretty good. 이렇게 생일 잔치가 막 끝났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여름 손님은 무섭다고요? 다음번에는 시원한 음식으로 간단하게 손님 맞은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리하게 다음 편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